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 있으셨죠?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무시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볍게 여겨지고, 뭔가 말하려 했는데 이미 대화가 넘어가 있는 그 순간. 그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겼는데 집에 와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 느낌. 오늘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한마디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끝까지 보세요. 준서 씨는 팀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디어도 많았고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회의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준서 씨가 의견을 내면 팀장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옆에 다른 동료가 비슷한 말을 하면 팀장이 그거 좋은데요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2번, 3번 반복되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구나. 준서 씨는 그 순간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집에 오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 씨가 달랐어요. 팀장이 또 준서 씨 말을 흘려들으려는 순간 준서 씨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잠깐 멈췄거든요. 오늘 그 한마디가 뭔지 그리고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시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 사회적 지위 신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인간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거든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말하다가 자꾸 확인하는 사람, 반박당하면 바로 물러서는 사람. 이런 신호들이 뇌한테 이 사람은 강하게 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게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면 그게 또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여기서 잠깐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무시당했던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나요? 아니면 뭔가 말했나요? 그 반응이 지금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무시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내 말을 무시해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내용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돼요. 결국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2번째 실수는 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나는 당신이 납득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 패턴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기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해서 뇌의 자동 반응을 끊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조용히 넘어가거나 이 예상을 깨는 순간 상대방이 멈추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차분하고 직접적으로 사실을 짚는 겁니다. 준서 씨가 그날 한 말이 이거였어요. 잠깐요.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6단어예요. 화내지 않았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사실을 짚었거든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준서 씨가 그 말을 먼저 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화를 내면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공격해요. 과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논리를 공격해요. 근데 차분하게 사실을 짚으면 공격할 게 없거든요. 회의실이 잠깐 멈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팀장도 다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준서 씨가 먼저 그 말을 했다는 걸. 이 기법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해요. 심리학에서 권력 역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화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것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 이게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 침묵을 견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서 불안해서 바로 덧붙여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고요. 이 덧붙임이 방금 한 말의 힘을 전부 빼거든요. 말하고 나서 침묵.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침묵은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당신은 말하고 나서 바로 덧붙이는 편인가요? 그 덧붙임이 당신이 방금 한 말을 스스로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통하는 상황이 있고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쓸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당신 말을 가로막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화내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상대방이 당신의 공로를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 아이디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감정 없이 그냥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이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엄청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도를 물어보는 순간 상대방이 자기 말을 직면하게 되거든요. 의도를 설명하면 스스로 이상하게 들리고 설명을 못하면 더 이상하거든요. 준서 씨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매번 그 한마디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썼다는 것 자체가 준서 씨를 바꿨거든요. 내가 무시당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태도로 나왔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몰랐던 거거든요. 화내지 않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사실을 짚는 것. 잠깐만요.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한테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눈을 보면서 이 한마디를 해보는 것. 잠깐요.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색하거든요. 근데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살면서 무시당했던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지.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한테 가장 큰 힘이 될 거거든요.